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아마 올해 마지막인가요? 저희 만나는 그런 게? 걸로, 예. 아마? 올해도 달려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제는 어떤 건지 일단 주간 이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14억 명의 지갑이 열린다. 무려 중국 소비 ETF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좀 열리니까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소비 ETF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먼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중국 소비 관련된 ETF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키워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 방역 정책 완화입니다. 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정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방역 정책을 좀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춘절 기대감 역시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3년 만에 이제 온 가족들이 모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이동하고 먹고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비재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캡처해서 보시면 되시겠지만 이 중국 소비재 섹터라든가 뭐 세부 테마라든가 뭐 세부 테마 내에서도 또 수요 테마들이 좀 몇 가지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사항들 보고서로 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춘절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국 관련 이슈는 방역에 대한 규제가 좀 빠르게 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주요 정책들 좀 정리해서 좀 같이 네. 보실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요. 그 당대회 이후에 이제 이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격리 기간을 뭐 축소한다는 보도 10월 달 보도부터 네.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왔고 이제 11월 11일 날 방역 최적화예요. 표현을 이제 방역 축소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최적화라는 최적화. 표현을 썼죠. 네. 20가지 조치가 발표되고 이제 마라톤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고 그리고 12월 7일에는 신규 10개 조치가 또 추가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 제로 코로나라는 것이 굉장히 정책 기조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뭐 완화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최적화를 좀 네. 진행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정책 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적화된 방역이라는 건 저희 이제 뭐 쉽게 말해서는 아마 방향이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그 분위기를 타고 주가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일단 기대감에서부터 좀 반영이 됐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마라톤 대회라든가 이런 큰 행사들을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개최한 게 일종의 좀 시그널이었던 네.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이 중국 소비 관련 ETF들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10월 31일은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이제 저가를 찍었던 날이에요. 네, 그 네. 이후로 좀 얼마나 반등을 했나 좀 살펴보면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경기 소비재 섹터 ETF가 40% 가까이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경기 소비재 섹터 네. ETF 방금 말씀드렸던 게 40%, 다음에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주류 산업. 네. 이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죠. 네. 예, 주류 산업 ETF가 또 31% 정도 30%. 가량 상승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그 ETF들의 좀 자금 유입도 좀 관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는 거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필수 소비재 ETF, 티커로 네. 이제 CHIS라는 티커를 가진 ETF인데 그 11월 이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자금이 대규모로 좀 그러네요. 들어오고 있다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국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관련된 ETF들의 주가 흐름도 좋고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그럼 어떤 ETF들이 관련 ETF인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이게 중국 관련된 전체적으로 자금은 사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이 소비에 굉장히 좀 국한해서 꼽아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경기 소비 자유 소비재라든가 혹은 뭐 필수 소비재 이외에 이제 관련된 것들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좀 화면 보면서 좀 몇 가지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위에 보시면 티커들이 되게 많아요. US는 미국 상장, CH는 중국 상장, 네, 네. HK는 홍콩 상장, 뭐 KS 같은 건 한국 상장 이런 네. 식인데 지금 이제 국가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는 이제 각각 섹터별로 또 어떤 통화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가만히 될 수가 네,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해당 시장에서 좀 특화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좀 국가들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CHIQ라는 이 티커를 가진 ETF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예요. 이 중국 경기 소비재 섹터를 편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편입상이 보시면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징동닷컴 이런 기업들이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외에 좀 세부 산업으로 좀 내려가 보면 이 음식료 산업 네. 혹은 뭐 주류 산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 이제 음식료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오량액이라든가 뭐 귀주 모태주, 뭐 1위 실업 관련된 기업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세부 테마로 넘어가게 되면 네. 어떤 대표 소비주들, 예를 뭐 섹터를 가리지 않고 소비와 관련된 뭐 대표 소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ETF들이 좀 있고요. 네. 지금 뭐 대표 소비 테마라든가 혹은 뭐 소비 대표 기업 50 종목 이런 ETF들 같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주 모태주, 오량액은 빠지지 않고 그렇죠. 들어있네요. 자, 중국 소비 관련 ETF 오늘 소개드렸는데요. 혹시 좀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해서 요건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라는 거 이야기해드린다면요. 일단 주가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많게는 막 40%씩도 네. 반등을 했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일정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풀었죠. 네.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완화가 되면은 확진자 숫자가 좀 단기간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감안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 ETF 오늘 소개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ETF 시장 전반적인 동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로 먼저 분위기 볼까요? 네, 우선 이 키워드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좀 이제 국가별로 약간 다른 특성들을 좀 보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내용들 잡기가 좀 어려웠는데 네. 일단 뭐 헬스케어 바이오라든가 뭐 배당 관련된 ETF들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 기술 관련 혹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좀 장표 보면서 좀 네. 국가별로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나 좀 살펴보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자체는 좀 빠지면서 이 세부 테마들 몇 가지가 좀 상승을 했어요. 뭐 mRNA라든가 혹은 뭐 에너지 산업, 클라우드, 유전체 이런 쪽들이 좀 상승을 보였고요. 마리아나라든가 블록체인 쪽은 좀 여전히 좀 수심이 빠졌네요. 좋지가 않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중공업이라든가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ETF들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중국, 홍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소비 관련된 ETF들 지난주 상승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별로 좀 나눠서 보죠. 저희 미국 그리고 한국 시장 보고 있죠. 일단은 미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금 동향이 어땠을까요? 미국은 일단 자금 유입 전환이 좀 됐어요. 네. 한 200억, 216억 달러 정도 좀 네.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느 쪽으로 돈이 움직였는지도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상승 키워드는 이제 에너지 산업, 개별 뭐 주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산업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고요. 좀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 이 롱숏 전략을 펼치는 ETF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mRNA 테마 같은 경우도 6% 정도 좀 네. 상승을 보였고요. 좀 주식형으로 넘어가서 보면 에너지 산업 관련된 ETF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차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유 들어있네요. 네, 원유 서비스 산업, 원유 장비, 가스 장비, 원유 가스 서비스, 가스 탐사 생산 이런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하락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네.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이제 마리아나 관련된 ETF들이 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5번째 있는 이 마리아나 산업 ETF가 네. 거의 한 17%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역시나 9위에도 이제 제가 좀 마리아나. 스크리닝 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엠소스가 거의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팔라듐 실물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네.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가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선 한국도 이 자금 유입은 좀 전환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한 8,200억 원 가량 이제 좀 자금 유입을 보였고요. 네. 또 뭐 대형주라든가 중소형주 이런 대표 지수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였던 것들 바로 보죠.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제 화면 보면서 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키워드로는 이 바이오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중공업이라든가 원자력 관련된 ETF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천연가스 선물이라든가 원유 이쪽들이 좀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이 국고채 초장기물 ETF가 네, 계속해서 네.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 정도 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섹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테마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바로 하락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그럼 하락 키워드로 좀 넘어가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 글로벌 2차 전지 테마 ETF가 좀 이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팔라듐 혹은 뭐 인터넷 관련된 ETF들 좀 하락을 보였고요. 좀 역시나 좀 장표 보면서 좀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소프트웨어 산업 ETF가 한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 기업이 4.5% 정도
그리고 중국도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네. 4.4%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요약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이번 주 시장 좀 요약을 해보면 좀 다시 추워진 자산 시장 정도로 네. 요약을 할 수가 날도 있겠습니다. 춥고 시장도 춥고. 그렇죠. 좀 네. 양쪽으로 좀 다 추운 상황인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사실 조금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금리 물가라든가 이런 발언들 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다시금 좀 추워지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도 지금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도 좀 계속 좋은 모습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뭐 얼어붙은 시장 안에서도 훈기가 있는 곳은 있고요. 또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기도 하니까요. 저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